내 짐은 지금 집 앞에 있어. 문 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불만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말해. 하룻밤 전 식당에서의 침묵은 단지 폭풍 전야였을 뿐이었다. 거짓말 위에 쌓은 사랑은 결국 잔디밭 위 짐가방 사이에서 무너졌고, 바뀐 현관 비밀번호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가 봐도 완벽했던 아내, 하지만 이젠 거리에 서 있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그 밤 누가 용서받고 누가 버림받았는지 당신은 아직 모른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다. 준호는 늘 믿음과 안정으로 쌓아올린 인생을 자랑스러워했다. 그와 서연은 결혼한 지 4년이 됐다. 둘의 결혼은 비슷한 야망과 함께 그려나간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늘 바빴지만 그 나름대로 꽉 찬 삶이었다. 준호는 프리랜서 IT 개발자로 일했고, 서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면서도 언젠가 아이를 낳고 더 단단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기반을 함께 다져가고 있었다. 말 그대로 파트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부부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서연은 뭔가 달라졌다. 처음엔 아주 미묘해서 눈치채기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유독 길어졌고, 화면을 향한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였다. 누구랑 연락해? 준호가 조심스레 물으면 서연은 어김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일 때문이야. 곧 승진 심사라서 바짝 집중하고 있어. 들어보면 그럴듯했다. 긴 야근과 실시간 업무 커뮤니케이션이야. 당연한 과정일 수 있으니까. 그녀는 늘 그렇게 안심시켰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 어딘가에선 이상한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상한 건 단지 핸드폰뿐만이 아니었다. 요즘 들어 그녀의 눈빛이 자주 허공을 향했다.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 눈을 마주치던 순간에도 서연의 시선은 준호를 스쳐 지나가듯 흐려졌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잠든 후 준호는 부엌 조명 아래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예전엔 둘이 자주 같이 앉아 늦은 야식을 먹으며 피곤한 하루를 웃으며 정리했었는데, 이젠 그 시간도 그 대화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서랍에서 꺼내둔 작은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만의 아침, 기억나? 몇 달 전 결혼기념일을 맞아 그가 직접 썼던 문구였다. 그 문구를 프린트해서 텀블러에 붙이려 했지만 그 텀블러는 아직도 상자 안에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상함을 모른 척하고 싶은 밤이었다. 요즘 들어 서연은 야근이 부쩍 잦아졌다.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 어느새 준호보다 서너 시간이나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믿고 싶었다. 정말로 믿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선 자꾸만 작은 경고등이 켜지는 듯했다. 그녀가 걱정스러운 질문에 늘 똑같은 미소로, 마치 미리 연습한 듯한 말투로 넘기는 방식. 그리고 하루 어땠냐고 물었을 때 질문을 피하듯 멀어지는 그 시선. 그날 목요일 저녁은 유난히 쌀쌀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준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은 아니었다. 뺨은 살짝 붉게 상기돼 있었고,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채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낯선 향이 풍겼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남성 향수였다. 익숙하지 않은 향기,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도 아니고 함께 일하는 팀원 중 누군가의 것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다. 서연아, 이 향기 뭐야? 준호는 침착하게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그녀는 잠깐 멈춰 서더니 바닥을 향해 시선을 흘렸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어딘가 억지스러운, 약간 과장된 웃음이었다. 아, 그거. 오늘 퇴근하고 향수 매장에 잠깐 들렀어.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시향해봤지. 서프라이즈.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매끄러웠다. 오히려 준비된 대본을 읽는 사람처럼 정확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말끝에 살짝 스며든 날카로움은 어쩐지 방어적인 태도로 느껴졌다. 억지로 넘기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조여왔다. 근데 왜 미리 말 안 했어?
준호는 조심스레 되물었다. 서연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준호? 그녀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졌고 눈동자에는 서운함보다는 날선 분노가 번졌다. 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야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뭘 좀 해보려고 했던 걸로 이렇게 따져 묻는 거야? 차가운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퍼졌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더 깊이 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대로 밀어붙였다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서연이 샤워실로 들어간 뒤 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꺼진 TV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까 들었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정교하게 짜인 대본처럼 느껴졌고 그 안엔 진심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낯선 향기,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준호는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를 바라보기만 했다. 맞은편 서연은 핸드폰을 보며 커피를 들고 있었고 아침 햇살은 부엌 창을 통해 은은히 스며들었지만 공간 전체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준호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사이 말이야. 서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단 1초였지만 준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당연히 괜찮지. 그녀는 빠르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혹시 요즘 힘든 거 있어?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부담이 됐던 게 있다면 말해줘.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있거나 이 결혼이 너한테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것도 솔직히 이야기해줬으면 해. 서연은 곧장 웃음을 터뜨렸다. 어딘가 날카롭고 지나치게 빠른 반응이었다. 준호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그냥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요즘 내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 순간 서연은 커피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뭐가 문제냐고. 당신이 문제야, 준호. 내가? 그래, 당신이야. 당신은 매번 나한테 압박을 줘. 내가 죄인처럼 느끼게 만들어. 내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못마땅한 거잖아. 근데 이게 현실이야.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여유 같은 건 없어. 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근데 당신은 왜 그걸 인정 못해?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은 조여왔다. 던진 질문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결국 자신을 찌르고 있었다. 서연아,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내가 힘든 게 있다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도와줘? 서연은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준호. 계속 의심하고 질문만 해. 그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알아?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은 생각보다 더 깊게 꽂혔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 단호해서 마음의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준호는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은 익숙한 말투로 대화를 회피했고 그럴싸한 말들 속에서 오히려 준호가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만들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는 더 혼란스러워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그가 건넨 인사에 대한 입맞춤은 형식적이고 무의미했다. 며칠 사이 상황은 더 나빠졌다. 서연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통화는 항상 조용한 방이나 현관 밖에서만 했다. 일이야, 중요한 거라. 대답은 늘 같았다.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이면 서연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끊거나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집에 있어도 거의 혼자 있으려 하지 않았다. 일정은 늘 꽉 차 있었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거나 어딘가 급히 들렀다며 집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기만 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준호와의 거리를 점점 더 벌리고 있었다. 요즘 들어 서연은 집에 있어도 대화는커녕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다. 대부분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 틀어박혔고 거실에 나올 때도 시선은 온통 핸드폰에 묶여 있었다. 그럴 때면 준호는 자신이 이 집 안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소한 대화도 건너뛰고 오가는 건 형식적인 말과 의미 없는 미소뿐. 그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수록 되돌아오는 건 점점 더 공허해졌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등을 기대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고 벽 너머의 그녀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괜찮은 척은 이제 그만이었다.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몸을 숙여 두 팔꿈치를 무릎 위에 걸치고 커튼 너머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됐어. 서연이 말하지 않겠다면 그는 행동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서연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손엔 늘 그렇듯 핸드폰이 있었다. 무의식적인 손놀림, 무표정한 얼굴. 맞은편 소파에 앉은 준호는 책을 펼쳤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 쪽으로 향했다. 그는 기다렸다.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바로 그 순간을. 얼마 지나지 않아. 나 화장실 좀. 서연은 무심하게 말하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두었다.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며칠 동안 눈여겨본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 비밀번호 패턴을 그는 이미 외우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핸드폰을 들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코드를 입력했다. 디링 화면이 풀렸다. 그는 곧장 메시지 앱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문자 한 통조차 없었다. 이메일, 카카오톡, SNS 하나씩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모든 대화와 알림, 댓글까지. 그녀의 핸드폰은 마치 새 기기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서연은 단순히 무언가를 숨긴 게 아니었다. 아예 지워버리고 있었다. 모든 흔적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녀가 그렇게나 바쁘다며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핸드폰, 실은 업무 관련된 메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건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다. 준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삶을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준호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책을 다시 손에 쥔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잠시 후 서연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쿵쿵거리는 심장이 그 진실을 밀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준호는 결심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팀에 있는 후배 지우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심이 많고 관련 지식도 꽤 뛰어난 친구였다. 점심시간 그는 자연스레 지훈에게 다가갔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는 건 껄끄러워서 일부러 상황을 가정하는 식으로 말을 꺼냈다. 지훈아, 가정 하나 해보자. 어떤 사람이 핸드폰에서 문자, 이메일, 기록 전부를 싹 다 지웠다고 치면 그거 복구 가능할까? 지훈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흥미롭게 반응했다. 기기 종류나 삭제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복구 자체는 가능하죠. 전문 장비 있으면 삭제된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되살릴 수 있어요. 근데요, 형. 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소곤거렸다. 복구하는 것보다 지우기 전에 실시간으로 복사해두는 게 훨씬 낫죠.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야? 가상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폰의 모든 메시지, 알림, 이메일이 실시간으로 다른 기기로 동기화되게 하는 거죠. 상대가 뭘 삭제하든 이미 백업돼 있으니까. 준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거 내가 설정할 수 있어?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지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상의 이야기라면야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폰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최소 몇 분은 그 기기를 만져야 해요. 왜요? 누굴 의심하세요? 준호는 짧게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지훈은 살짝 기대는 자세로 바뀌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상대를 몇 분 정도만 딴 데 집중하게 하면 돼요. 그 시간 동안만 핸드폰을 제 태블릿이랑 연결해서 가상 복사 설정하면 끝이에요.
진짜 몇 분이면 충분해요. 최대 10분. 지훈의 설명에 준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지훈아, 진짜 고맙다. 평생 갚을게. 그날 저녁 준호는 업무 관련 아이디어 회의라는 핑계로 지훈을 집으로 초대했다. 소파 위에 노트북과 문서 몇 장을 미리 흩어놓고 그럴듯한 분위기를 연출해뒀다. 서연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맞이했다. 여보, 여긴 내 동료 지훈이야. 회사 일 좀 같이 정리할 게 있어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불렀어. 괜찮지? 서연은 약간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녀는 구두를 벗으며 덧붙였다. 부엌에 있을게. 오늘 하루 진짜 길었거든. 와인 한 잔 마시고 싶네. 그녀가 부엌으로 사라지자마자 준호와 지우는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다. 1단계 성공. 가방 어디 있어요? 지훈이 조용히 속삭였다. 현관 테이블 위에 있어. 준호가 손으로 슬쩍 가리켰다. 근데 곧 나올 수도 있어. 티 안 나게 하려면 어쩌지? 지훈은 익숙한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형.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소 5분, 가능하면 10분은 붙잡아 둬야 해요. 10분. 준호는 당황스럽게 되묻었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이며 장난기 섞인 표정을 지었다. 천재는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 서연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손에 힘을 빼고 가능한 조용히 지퍼를 열었다. 안쪽 깊숙이 있던 핸드폰을 꺼낸 그는 모서리 쪽에 숨어있던 지훈에게 잽싸게 건넸다. 지금이야, 빨리. 준호는 거의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 첩보 요원처럼 둘의 손놀림은 재빨랐다. 지훈은 윙크하듯 웃으며 엄지를 들어 올렸다. 미션 스타트. 그 순간 서연은 냉장고에서 와인병을 꺼내고 있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어색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여보, 요즘 나 혼자 이상한 생각 하나 했는데 말이야. 서연은 와인을 컵에 가득 따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뭔데? 우리 부엌 서랍 있잖아. 그 메뉴판이랑 쓰다 남은 건전지, 사탕 반 토막 들어있는 그 잡동사니 서랍. 거기 좀 정리해야겠더라. 서연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다.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완전 진심이지. 준호는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며 말했다. 정리는 삶의 기본이잖아. 그리고 당신 가방 정리 깔끔하게 하는 거 보면 늘 자극받는단 말이야. 그 순간 서연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가방.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나 핸드폰 거기 두고 왔는데. 지금 확인할 게 있었는데. 준호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의 뇌는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가지의 선택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아, 여보. 그거 지금 확인 안 해도 돼. 오늘 하루 너무 바빴잖아. 잠깐 쉬자. 무슨 급한 일이야? 회사 일이면 그냥 오늘은 잊어버려. 응?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현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준호는 재빨리 눈동자를 굴리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와인병을 집어들며 일부러 손에서 놓칠 듯 휘청거렸다. 잠깐만. 그는 일부러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이 돌아봤을 땐 와인병이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손에 다시 붙잡혀 있었다. 붉은 와인이 카운터 위로 살짝 튀었다. 조심 좀 해. 서연은 급히 주방 수건을 꺼내 들고 와서 닦기 시작했다. 미안, 내 실수야. 준호는 머쓱한 듯 웃으며 손으로 얼룩을 훔쳤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급 술은 안 만지는 거잖아. 그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있잖아 여보. 당신이 와인 따르는 모습 보면 뭔가 되게 멋있더라. 잔도 자연스럽게 들고 딱 각도 맞춰서 따르고 나 따라 하려 해도 안 되던데.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다. 그게 뭐가 멋있다고 그래. 아니야, 진짜로. 그 와인 돌리는 거 있잖아. 나는 그냥 흔들다 흘리기만 하더라니까. 준호는 와인잔을 건네주며 다시 한번 서연의 동선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잔을 받아들었다. 봐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리는 거야. 어렵지도 않아. 완벽해.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제 그 다음엔 뭐야? 코에 대고 맞고는 좀 세다 머리 아플 뻔했네 뭐 이런 거? 서연은 헛웃음을 지었고 그 짧은 틈에 준호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었다. 그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웃긴 사람이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와인잔을 다시 내려놓았다. 한편 방 안에 있던 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블릿과 핸드폰을 연결한 채 가상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고 지우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발 좀 더 빨리. 거실에서는 준호가 온갖 방법으로 서연의 관심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 와인잔을 들어 올려 마시려는 척했고 서연의 표정엔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됐어. 이제 그만 좀 해.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준호 옆을 지나 현관 쪽으로 향했다. 순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깐만.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던지듯 움직였고 순간적으로 그녀와 부딪히며 와인이 소매에 튀었다. 준호. 서연은 놀라며 얼룩을 내려다봤다. 미안해. 진짜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너무 덜렁댄다. 준호는 급히 휴지를 꺼내 그녀의 팔을 닦으려 했고 당황한 표정으로 연신 사과했다. 내가 닦을게. 가만히 있어봐. 그냥 됐어. 서연은 팔을 치우고 욕실로 들어가 씻으러 갔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지우는 화면에 뜬 숫자 100%를 보고 숨을 내쉬었다. 됐다. 그는 급히 연결을 해제하고 핸드폰을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준호는 재빨리 그의 손에서 기기를 받아들고 조용히 가방 안에 다시 넣었다. 잠시 후 서연은 새로 갈아입은 후드티를 입고 욕실에서 나왔다. 표정엔 짜증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괜찮아졌어? 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당신보다야 낫지. 서연은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해? 나? 이상해?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냐. 그냥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은 다시 한번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더니 곧장 현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가방으로 걸어갔다. 준호의 맥박이 순간 빨라졌다. 그녀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 찰나. 여보, 우리 오늘 태국 음식 어때? 그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배도 너무 고프고 아까 내가 이상했던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 당 떨어지면 내가 진짜 이상해지잖아. 그는 일부러 익살스럽게 웃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서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태국 음식? 응. 팟타이, 그린커리, 스프링롤까지 다. 그거 먹으면 바로 기분 좋아질 것 같아. 준호는 그녀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셋이서 시키자. 지훈이 아직 집에 있으니까. 그 순간 지훈이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아주 진지했다. 준호, 형. 지훈은 마치 진짜 업무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이전에 말씀하신 아이디어들 정리해봤어요. 이 중에서 괜찮을 것 같은 방향들이 있어서요. 준호는 마치 정말 고민하는 척하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엔 아무 내용도 없었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은데? 그리고 다시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다. 그럼 셋이서 같이 먹을까?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럼 내가 3명분 시킬까? 지우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괜히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죠. 그의 표정과 말투는 완벽히 계산된 듯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준호는 이 모든 연기가 드디어 끝났다는 걸 느꼈다. 진실은 이제 그의 손 안에 있었다. 말도 안 돼. 셋이 먹는 거 맞잖아. 준호는 장난스럽게 지훈의 옆구리를 툭 쳤다. 넌 남았어. 도망 못 가. 서연은 한쪽 눈썹을 살짝 들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알겠어. 그럼 셋이서 저녁 먹자. 1시간쯤 뒤 셋은 식탁에 앉아 따끈한 태국 음식들을 나눠 먹고 있었다. 팟타이, 그린커리, 새우 춘권까지.
식탁 위엔 향신료 냄새가 가득 퍼졌고 준호는 일부러 분위기를 밝게 이끌기 위해 프로젝트 관련 농담을 던지며 열심히 웃음을 유도했다. 지훈 역시 능청스럽게 받아쳤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지훈 씨는 준호랑 어떤 일 같이 해요? 서연은 달고기를 집으며 물었다. 대부분 브레인스토밍이나 문제 해결이죠.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끔 이렇게 민망한 저녁 식사 자리에 끌려오기도 하고요. 야, 너 인생 경험 넓히는 거잖아. 준호가 웃으며 받아쳤다. 언젠간 너도 환대 서비스 업계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 셋은 웃음을 터뜨렸고 잠시나마 방 안의 긴장감이 사라진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평범한 저녁처럼 느껴졌다. 두어 시간 뒤 지우는 문 앞에서 점퍼를 입으며 말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준호를 향해 장난스럽게 말했다. 설아 프로젝트 꼭 성공하길 빌게요. 덕분에 큰 도움 됐어. 준호는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문이 닫히고 지훈이 사라지자 준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는 온갖 변수가 엉켜 있었지만 적어도 마지막은 평온한 웃음으로 마무리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손에 들어온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서연이 감추고 있던 진실과 마주하는 것. 지훈과 함께 복사 프로그램을 설치한 그날 밤 이후 준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인지 악몽인지 모를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지훈이 설치해준 가상 복사 시스템은 서연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그의 태블릿으로 그대로 전송하고 있었다. 삭제된 문자, 통화 기록, 사진까지. 하나하나 쌓여가는 정보들은 그가 끝까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조금씩 그려내고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문자였다. 서연이 민석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처음엔 사소해 보였지만 곧 명확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회사 다른 부서의 동료였다고 했지만 대화 속엔 업무와는 무관한 농담과 장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 그리고 너무 익숙하고 사적인 이모티콘들이 있었다. 그녀가 그와 공유하는 은밀한 웃음들, 그녀가 준호와는 나누지 않던 감정 표현, 읽는 내내 준호의 가슴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이건 단순한 거리감이나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었다. 서연은 이미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삶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마주한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번 마주침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또는 감정적으로 더 깊게 표현하면. 하지만 그녀와의 마주함은 단순히 감정을 터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그녀가 저지른 일을 직면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했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충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어느 저녁 서연이 식탁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하고 있을 때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보. 그는 최대한 가벼운 말투를 유지하며 말했다. 우리 데이트 한번 할까? 당신 좋아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있잖아. 이번 주 목요일 어때? 서연은 잠시 타자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짧은 1초도 되지 않는 망설임이 그녀의 눈에 스쳤다. 목요일 좋긴 한데 그날 저녁엔 미팅이 있어. 오래된 고객이랑 식사 자리야. 미안, 다음에. 준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에 하자.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그는 이미 그 약속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준호는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걸치고 그 레스토랑에 서연보다 훨씬 먼저 도착했다. 가게 안쪽 창가가 아닌 출입문이 잘 보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도착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 들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입구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직원이 다가가자 서연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민석 씨 예약이요. 그리고 직원의 안내를 따라 창가 쪽 자리로 향했다. 준호는 그녀가 자리에 앉는 걸 조용히 지켜보았다. 서연은 앉은 뒤에도 연신 핸드폰을 확인하며 문 쪽을 신경 쓰는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떨리는 마음이 손끝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고 준호는 드디어 그녀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재킷 앞서풀 정리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의도적인 걸음으로 서연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 맞은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자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며 물잔을 거의 엎지를 뻔했다. 준호? 놀람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황한 그녀의 표정은 곧 불쾌한 기색으로 바뀌었고 뺨엔 붉은 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았어? 준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표정엔 묘한 냉소가 깃들어 있었다. 당신이랑 데이트하려고 왔지.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대신. 서연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고 손끝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날 미행한 거야? 지금 완전히 미쳤어. 나 분명 일 때문에 나온 거라고 했잖아. 준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진정해. 서연아, 불안해하지 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 씨가 나보다 더 좋아? 서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떻게 민석 씨를?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잔을 들고 천천히 돌리며 시선을 절대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 뒤 그는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미디엄 레어로. 그는 메뉴를 흘끗 보며 이어 말했다. 그리고 레드 와인 중에 가장 좋은 걸로 부탁해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나자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등을 기대며 자리에 앉았다. 마치 이 상황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듯. 늘 하던 저녁 식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서연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뭔가를 계산하는 듯했다. 당신 질문이 이상해.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이 서 있었다. 나 민석 씨 기다리는 중이야. 오래된 고객이야. 오늘 자리는 격식 없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회사 서비스를 다시 연결할 기회일 수도 있어. 이건 비즈니스 미팅이야, 준호. 민석 씨가 오면 당신한테도 똑같이 말할 거야. 준호는 짧게 웃었다. 머리를 천천히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기보다 아이러니로 가득했다. 민석 씨는 안 와. 서연의 숨이 잠시 멎었다. 눈동자 안쪽에 당혹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현실 같지가 않아. 그녀가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들 사이로 준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시선을 맞췄다. 그의 미소는 사라졌고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아니, 서연아, 현실 같은 건 내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아내한테 거짓말 듣고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단단하게 보였던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녀의 방어가 조각처럼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대답이 얼마나 아플지 알면서도 물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어, 서연아?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숨길 수 없었다. 왜 민석 씨였어? 그리고 왜 우리였어?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탁보 한 점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거기 무슨 답이라도 있을 것처럼. 서연의 인내심은 끝이 보였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날 멍청이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거야? 민석 씨 오면 다 밝혀질 거야. 그 사람이 다 말해줄 거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다시 말했다. 서연아, 다시 말할게. 민석 씨는 안 와. 그녀는 날카롭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뭐야? 이제는 예언자라도 된 거야? 당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혹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준호는 눈썹을 살짝 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너 그 사람, 민석 씨가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아이도 셋이나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야.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조금 알아봤을 뿐.
서연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그녀는 방어적으로 받아쳤다. 그게 사실이라 쳐도 당신이 뭔데 이렇게 캐고 다녀? 진짜 미친 사람은 당신이야.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이중생활이나 하고. 하지만 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 아내랑 같이 있어. 당신과의 일, 그 여자가 알아버렸거든.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은 살짝 떨리며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다. 준호의 말이 점점 현실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 탐정이 아냐, 서연아.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배웠어. 당신이 핸드폰에서 다 지우면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계속 이렇게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준호를 바라보며 머릿속을 굴릴 뿐이었다. 그의 말, 그 침착한 말투, 그 모든 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다가왔다. 허세야. 서연은 결국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나를 헷갈리게 하려는 거잖아. 그 순간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준호의 앞에 스테이크를 놓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날카로운 칼끝이 고기를 조심스럽게 가르며 마치 지금 이 자리가 폭풍 한가운데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아. 그는 조용히 입을 열며 시선을 고기 위에 둔 채 말했다. 나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오늘 민석 씨가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조치했어. 그 사람도 이제 자기 문제만으로도 벅찰 거야. 서연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는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곧장 민석의 번호를 눌렀다. 눈동자는 준호를 매섭게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건 냉정한 기계음뿐이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숨이 짧게 멎었다. 화면에 표시된 서비스 이용 불가 문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냈다. 그녀는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자신감도 변명도 남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무너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준호는 나이프를 천천히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직도 내가 허세 부린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말문이 막혔다. 준호가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추측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준호는 또 한 입 스테이크를 잘라 먹으며 천천히 씹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난 여기서 큰 소리 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이제 더 이상 게임은 하지 않겠어. 거짓말도 끝. 서연은 얼어붙은 채로 그를 바라봤다. 머릿속은 두려움, 분노,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동안의 농담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준호는 더 이상 그녀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었다. 서연의 얼굴은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가 알고 싶은 거야, 준호? 무슨 진실을 말하라는 거야? 난 아무것도 말 안 할 거야. 그냥 날 창피하게 만들고 내가 나쁜 여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잖아. 준호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녀의 분노를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눈을 굴리며 말했다. 서연아, 기억나? 난 너랑 차분히 얘기하려고 했었어. 근데 너는 그때도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지. 한 달 전이었지. 준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때 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했었어.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넘길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다가갔었지. 근데 너는 날 밀어냈어. 아무 일도 없는 척, 회피하고, 외면했지. 그리고 지금 내가 모든 걸 알게 된 이 순간까지도 넌 여전히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설명할 의지도 없어. 서연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난 설명할 게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준호는 턱선을 단단히 굳히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림 없었다. 이제 알겠어. 넌 끝까지 부정할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 줄은 몰랐는데 그래. 그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었다. 이혼 서류라는 굵은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숨결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한 대화를 할 기회를 줬지만 너는 그걸 외면했어. 이제 더 이상 게임은 끝났어.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참, 그리고 난 이제 집에 간다. 내 짐은 집 앞에 다 내놨어. 문제 있으면 내 변호사에게 얘기해. 서연은 테이블 위의 서류와 준호를 번갈아 쳐다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거칠게 끌렸다. 지금 당신이 방 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정말 비열하고 괴물 같아.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아니, 서연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는 남편일 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은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 이혼 서류를 가슴에 껴안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서연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분노는 더 짙어져 있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현관문 앞에 섰고 황급히 열쇠를 꽂아 돌렸다. 하지만 자물쇠는 미동조차 없었다. 뭐야.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당황한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건 잔디밭 위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자신의 짐들이었다. 캐리어, 상자, 잡다한 물건들이 정리된 채 현관 조명의 은은한 불빛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안 돼, 안 돼. 서연은 입술을 달싹이며 발걸음을 떼기도 힘든 듯 천천히 다가갔다. 그 위, 가장 위쪽 캐리어에 메모지 한 장이 얹혀 있었다. 준호의 단정한 필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결국 따라온다고 말했지. 행운을 빌어, 서연아. 이제부터는 내 변호사와 이야기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문고리를 붙잡은 채 다시 자물쇠를 돌려봤지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문은 바뀌어 있었다. 그는 정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한 손엔 여전히 크럼플된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이제야 현실의 무게가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자신의 어깨 위에 떨어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걸 걸었고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더 냉정했다. 법정에서 서연은 자신이 상처받은 아내라고 주장했고 준호를 감정 없는 사람처럼 그리려 했다. 그녀는 조작된 이야기들로 감정적 학대를 주장했고 동정심을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과 민석 사이의 관계가 증거로 드러났을 때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문자,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석의 아내가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들, 모든 퍼즐 조각이 명확히 맞춰졌다. 법원은 서연이 꾸며낸 이야기를 간파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준호를 가해자로 보이게 하려던 시도는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석의 아내는 결정적인 인물이 되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서연의 뻔뻔함에 분노한 그녀는 직접 법정에 나와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녀의 말은 서연의 행동이 단순한 외도가 아닌 도덕적, 직업적 신뢰를 모두 저버린 일임을 증명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민석이 서연 회사의 중요한 고객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은 서연의 행동을 단순한 외도 그 이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일과 신뢰, 모든 걸 무너뜨린 셈이었다. 결과는 빠르게 내려졌다. 결국 재판 결과는 준호에게 기울었다. 집과 재산 대부분이 그의 몫이 되었고 서연은 추가적인 책임까지 안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회사 역시 그녀를 더 이상 감쌀 수 없었다.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측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직무 태만 및 비윤리 행위로 정리해버렸다. 며칠 뒤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을 나서는 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이건 그가 바라던 결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끝내 서연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기에 이 선택은 그녀가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식당에서 진심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서연이 받아들였다면 두 사람은 적어도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조용히 작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로의 자존심만큼은 남겨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고집, 거짓말, 그리고 책임 회피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없애버렸다. 결국 진실은 이겼고 그녀는 그 대가를 온전히 치렀다. 결국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준호는 그걸 몸소 겪었고 상처받으면서도 결국 자신을 지켜냈죠. 서연은 마지막까지 부정하고 외면했지만 그대가 역시 너무나 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드라마가 아니라 진심이 외면당할 때 관계는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서로를 믿는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용기를 짓밟을 때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견뎌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